네, 안녕하세요. 널스 남선생입니다. 오늘은 신체활동 지원의 배설 돕기 파트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음 중 배설 요양 보호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배설을 할 때는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반신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다. 2번 배설물에 이상이 있더라도 즉시 처리한다. 3번 하루 동안 배설물을 모아두고 관찰한다. 4번 요의나 변이를 느낄 때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을 도와준다. 5번 배설물 뒤처리는 뒤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네, 정답이 몇 번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배설 요양보호의 기본 원칙을 물었고요.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1번 보니까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반신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어디죠? 하반신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동변기를 쓰더라도 바지를 내린 채로 어떻게 했어요? 위에다 무릎 덮개를 덮어줬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게 잘못됐어요. 우리 불필요한 노출을 방지하기로 했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기로 했었습니다. 자, 2번 배설물에 이상이 있더라도 즉시 처리한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상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했었죠? 배설물을 버리지 않고 간호사나 위에 시설 책임자한테 보고한 후 그리고 배설물을 보여준 다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는 경우는 즉시 처리하지 않고 보고하는 게 먼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3번 하루 동안 배설물을 모아두고 관찰한다. 네, 이것도 틀렸죠. 우리 배설물에 이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상이 없을 때는 즉시 처리하고 환기시킨다 였죠. 근데 그 배설물을 하루 동안 모아두면 어떻게 했어요? 악취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즉시 처리한다가 답이고요. 이상이 없을 때만. 자, 5번 배설물 뒤처리는 뒤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자, 뒤에서 앞으로 닦는 거 맞나요? 아니죠. 우리 뒤에서 앞으로 닿게 되면 어떻게 된댔어요? 대장에 살고 있는 대장균이 요도나 질에 침입하면서 우리 감염증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로계 감염이라고 우리는 말을 했었고요. 4번을 한번 볼게요. 4번이 답이었죠. 요의나 변이를 느낄 때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을 도와준다 라고 돼 있네요. 우리 이거는 항상 하는 말이죠. 네.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게끔 두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이동변기 사용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최대한 주변을 조용히 한다. 2번 배설이 어려울 때는 찬물로 항문에 자극을 준다. 3번 이동식 좌변기는 침대보다 낮게 맞춘다. 4번 편마비의 경우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으로 30에서 45도 각도로 놓는다. 5번 대상자의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자, 정답이 몇 번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우리 뭘 물어보고 있죠? 지금 이동변기에 관한 것을 물었고요.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을 보니까 최대한 주변을 조용하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이거? 우리 주변에 너무 조용히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상자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기 안에 화장지를 깔아주거나 두 번째, 음악을 틀거나 세 번째, TV를 켜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2번, 배설이 어려울 때는 찬물로 항문에 자극을 준다. 자, 제가 대상자한테 몸에 뭔가를 댈 때는 어땠어요? 항상 따뜻한 걸 데워준다고 했죠. 차가운 건 데워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배설이 어려울 때는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 혹은 따뜻한 물 데워주기로 했죠. 그래서 찬물을 대게 되면 관략근이 수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변이가 사라지므로 우리는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을 이용해서 변이를 자극해주는 거였어요. 3번, 이동식 좌변기는 침대보다 낮게 맞춘다. 자, 이것도 틀렸죠? 네, 낮게 맞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맞췄죠. 똑같은 높이로 맞춰주기로 했고, 그래서 이동변기 다리에 보면은 우리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높이를 생각하면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식사 파트에서 나왔던 식탁의 높이는 어디에 와야 된댔어요?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자변기는 침대 높이랑 같이,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배꼽 높이와 같이. 그리고 5번 볼게요. 자, 대상자의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자, 우리 이동변기, 휠체어 다 의자로 생각하기로 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 했어요?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아야 안정감이 든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동변기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아야 안정감을 느낌으로 반드시 닿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인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편마비의 경우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으로 30에서 45도 각도로 놓는다. 자, 이거 맞는 말이죠? 휠체어, 이동변기 전부 다 건축으로 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뒀죠? 위치를 30에서 45도 혹은 빈틈없이 붙여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렇게 편마비가 아니라 그냥 일반 대상자다 하면 어땠죠? 그냥 침상 가까이에 갖다 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중요한 건 건축으로 두는 건데 우리 환측으로 뒀을 때 위험성이 뭐가 있었죠? 낙상의 위험이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마비된 쪽 다리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환측의 다리는 힘이 없죠. 그래서 넘어질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량을 매 2-3시간마다 확인한다. 2번.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소변 주머니를 배꼽 부위보다 높게 한다. 3번. 유치도뇨관 밖으로 소변이 새면 도뇨관을 잡아당겨 제거한다. 4번.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소변줄을 가볍게 눌러준다. 5번. 도뇨관이 빠질 수 있으므로 걸어다니지 못하게 한다. 자, 정답이 몇 번이죠? 바로 찾으셨을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면요. 문제에서는 유치도뇨관에 대해서 묻고 있고 옳은 것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자, 우리 2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소변주머니를 배꼽 부위보다 높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어느 부분이 틀렸죠? 배꼽 부위보다 높게 한다가 틀렸죠. 우리 소변주머니는 위치가 어때야 됐어요? 기준점이 일단 방광이고 방광보다 낮아야 된다고 했죠. 내 몸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준점에서 낮아야 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높게 들면 어땠어요? 나갔던 소변이 다시 방광으로 역류하게 된다고 했죠. 우리 몸 안으로. 그래서 감염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요.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낮게 유지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3번. 유치도뇨관 밖으로 소변이 새면 도뇨관을 잡아당겨 제거한다. 자, 이 부분도 끝에 부분이 틀렸죠. 도뇨관을 잡아당겨 제거한다. 아니죠. 우리 유치도뇨관이 어떻게 고정되어 있다 했어요? 도뇨관 끝이 풍선처럼 부풀러 올라서 방광에 걸쳐져서 이제 고정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걸 잡아당기게 되면 좁은 요 돌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점막이 손상이 된다고 했어요. 요도의 점막, 방광의 점막 등이 손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치도뇨관 밖으로 소변이 새면 잡아당겨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간호사나 시설 책임자한테.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소변줄을 가볍게 눌러준다. 자, 여기서 아랫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도뇨관을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그럼 어떤 걸 가장 의심해 볼 수 있냐? 하복부 팽만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복부 팽만이 왜 발생한다고 했죠? 소변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방광에 소변이 축적됐을 때, 많은 양이 차 있을 때 하복부 팽만이 일어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소변줄에서 소변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말은 막혔거나 소변줄이 꼬였거나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변줄을 가볍게 눌러주는 게 아니라 소변줄이 꼬였는지 혹은 막히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해 줍니다. 실제로 이제 소변줄이 꼬여서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상이 없다 하시면은 그때 보고하시면 됩니다. 자, 5번. 도뇨관이 빠질 수 있으므로 걸어 다니지 못하게 한다. 자, 이거 우리 이론에서 나왔었죠? 도뇨관을 하면 걸어 다니지 못하게 한다.
아니죠. 조건이 있었어요. 방광보다 낮게 유지하면 걸어 다닐 수 있다고,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었는데요. 1번은 소변량을 매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시간이라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했었죠. 소변량을 두세 시간마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화장실 이용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낙상 예방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준다. 2번, 간편한 슬리퍼를 신는다. 3번, 화장실이 건조하지 않도록 물기를 유지한다. 4번, 배설후 뒤처리는 뒤에서 앞으로 닦는다. 5번,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휠체어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접근시킨다. 자, 정답이 몇 번이죠? 정답은 네, 5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요. 일단 화장실 이용 돕기라고 했고요.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어요. 우리 교재에서 화장실 이용 돕기는 뭐였어요? 휠체어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대표적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보기 1번. 낙상 예방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준다. 맞나요? 아니죠? 자,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말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대상자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게 둔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간편한 슬리퍼를 신는다. 자, 이 부분은 뒤에 이제 휠체어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건데요. 슬리퍼는 신지 않아요, 우리는. 왜요? 슬리퍼 잘 벗겨지죠. 그리고 걸려서 넘어지기가 쉬워요, 슬리퍼는. 그래서 슬리퍼는 신지 않고 3번. 화장실이 건조하지 않도록 물기를 유지한다. 자, 우리 앞서서 화장실 안전한 환경 조성의 조건 5가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었죠? 화장실은 밝고 물기를 제거해야 된다 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물기를 유지한다가 오답이겠죠? 이 부분은. 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배설 후 뒤처리는 뒤에서 앞으로 닦는다. 자, 이거 몇 번 나오고 있죠, 지금? 뒤에서 앞이 아니라 앞에서 뒤로 닦는다 했어요. 뒤에서 앞으로 닦으면 어떻게 된댔죠? 요로 감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4번 틀렸습니다. 5번.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휠체어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접근시킨다. 자, 편마비 대상자라고 했어요. 우리 휠체어 어디 두기로 했죠? 건축으로 두기로 했어요. 그쵸? 그래서 건축으로 둘 때 어떻게 두죠? 30에서 45도 혹은 빈틈없이 붙인다. 였죠? 자, 건축으로 접근시키는 이유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낙상 위험 때문이었어요. 낙상 위험.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5번이었고요. 네, 이어서 다음 문제. 좌측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설이 어려울 때는 찬물을 항문에 끼얹어 준다. 2번. 변기는 1일 1회 깨끗하게 씻는다. 3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4번. 변기는 좌측으로 30에서 45도 각도로 놓는다. 5번. 이동 변기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네, 정답이 몇 번이죠, 이 문제는? 정답이 3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요. 일단 앞에서 좌측 편마비라고 했고요. 이동 변기를 쓸 거래요.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배설이 어려울 때는 찬물을 항문에 끼얹어 준다. 어때요? 앞에서 나왔었죠? 틀렸습니다. 찬물이 아니라 뭐였어요?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거나였죠? 그 이유가 뭐였죠? 관략근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찬물은 수축시켜서 변이를 소멸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 변기는 1일 1회 깨끗하게 씻는다. 맞나요? 아니죠. 자, 깨끗하게 씻는 건 맞는데 1일 1회는 아니었어요. 기준이. 어땠어요? 매번 깨끗하게 씻는 거였죠. 대상자가 배변한 후 배설물 이상이 없으면 즉시 처리하고 환기하면서 우리는 변기통을 바로 씻어주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4번. 변기는 좌측으로 30에서 45도 각도로 놓는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이렇게 좌측 편마비라고 나오면은 먼저 뭐 해야 된댔어요? 건측과 환측을 구분해야 된다고 했죠. 좌측 편마비면은 건강한 쪽이 오른쪽,
아픈 쪽이 왼쪽이에요. 그쵸? 우리는 근데 이동변기나 휠체어를 편마비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놓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서 좌측이 아니라요. 우측이 정답이겠죠. 오른쪽. 30에서 45도 각도는 맞습니다. 4번은 틀렸고요. 5번. 이동변기를 침대랑 같게 유지해야 된다고 했죠? 침대보다 높은 게 아니라.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2번 문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3번에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맞아요.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고 나왔었죠? 불필요한 노출을 방지하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네, 다음 넘어오셔서 유치도뇨관의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이 담긴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한다. 2번 소변량과 색깔은 매 12시간마다 확인한다. 3번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혼탁해진 경우에는 즉시 버린다. 4번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 즉시 제거한다. 5번 소변 이상 여부 확인 후 바로 비워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다. 자, 정답이 몇 번이죠? 정답은 네, 5번입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면요. 우리 유치도뇨가 나왔고요.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소변이 담긴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거 맞나요? 아니죠. 방광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낮게 유지해야 소변이 역류되지 않아서 요로게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그래서 방광이 기준인 건 맞지만 높게 하는 게 아니라 낮게 유지한다가 정답이고 2번 소변량과 색깔은 얼마마다 확인해준다 했죠? 2시간에서 3시간이었죠. 두세 시간마다 확인해 주기로 했고 3번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혼탁해진 경우 어떻게 해야 된댔어요? 즉시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리지 않고 간호사, 시설 책임자한테 보고하면서 그 배설 배뇨물을 보여주기로 했었죠, 우리? 배설물을 보여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4번.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는 즉시 제거한다. 자, 이거 맞나요? 아니죠. 좀 4번은 좀 헷갈릴 수 있는 보기긴 한데, 자, 5번을 먼저 보시면, 소변 이상 여부 확인 후 바로 비워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다. 자, 라고 돼 있죠? 이거는 너무 명백한 정답이에요. 배설물이 이상이 없으면 즉시 처리하고 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5번이 너무 정확한 정답이고, 4번은 보면은, 즉시 제거한다가 일단 옳지 않은 거예요. 소변이 밖으로 새면 우리는 즉시 제거하지 않고 일단 위에다가 보고하는 게 먼저였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어차피 도뇨관은 의료인만이 손을 댈 수 있어요. 제거한다고 해도 삽입이나 제거 전부 다 의료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제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고요. 침상배설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바지를 내린 후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2번 대상자가 참지 못해 바지에 실수한 경우 비난한다. 3번 변기는 차갑게 준비한다. 4번 조용한 환경에서 배설하게 한다. 5번 침대를 올려 배에 힘주기 좋은 자세를 취한다. 네, 정답이 몇 번이죠? 정답은 5번이고요. 네, 문제를 먼저 보시면요. 문제에서 일단 침상 배설에 관해서 묻고 있고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을 보니까 바지를 내린 후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뭐가 틀렸죠? 무릎 덮개를 먼저 늘어뜨리고 난 다음에 바지를 내려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었어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답이고요. 2번 대상자가 참지 못해 바지에 실수한 경우 비난한다. 자, 우리 비난하지 않기로 했었어요. 그쵸? 실수를 했을 경우라도.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변기는 차갑게 준비한다. 자, 이제는 외우셨죠?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하거나 미지근하게 데워주기로 했었어요. 그 이유가 관략근을 이완시켜서 변이를 자극하기 위해. 그리고 4번 조용한 환경에서 배설하게 한다. 자, 이 부분도 조용한 환경이 틀렸죠. 우리 조용하지 않게 하기로 했어요. 대상자가 편안하게 배설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방법이 3가지가 있었는데요. 1번 화장지 깔아주기, 2번 음악 틀어주기, 3번 TV 켜주기.
였었죠? 네. 자, 그리고 정답인 5번을 한번 보니까요. 침대를 올려 배에 힘주기 좋은 자세를 취한다. 맞죠? 그 간이병기를 항문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고, 그리고 침상머리를 올려서 배에 힘주기 좋은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줬었어요. 다음 넘어오셔서 기저귀 사용 돕기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몇 번 실금을 하면 바로 기저귀를 사용한다. 2번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추어 자주 살펴본다. 3번 피부 발적, 상처, 통증은 어쩔 수 없다. 4번 회원부는 뒤에서 앞으로 닦는다. 5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자, 정답이 몇 번이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기저귀에 관해서 묻고 있고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어요. 자, 1번 보니까 1번은 어떤 부분이 틀렸죠? 우리 몇 번 실금한다 해서 바로 기저귀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의존성이 증가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3번 볼게요. 피부 발적, 상처, 통증은 어쩔 수 없다. 자, 아니죠? 이건 무슨 증상이에요? 욕창의 전조 증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 발적 등 잘 확인해 주기로 했죠. 피부 손상을. 그리고 4번 회음부는 뒤에서 앞으로 닦는다. 자, 이거 계속 나오죠. 뒤에서 앞이 아니라 앞에서 뒤고 이유가 뭐였죠? 요로게 감염 예방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라고 돼 있는데 제가 수분 섭취를 함으로써 방광에 있는 노폐물들을 계속 배출해 나가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로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수분 섭취로. 그래서 금기 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는 권장한다가 맞는 답이고요. 자, 2번을 보니까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추어 자주 살펴본다 라고 돼 있는데 맞죠? 자,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는 피부 손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추어서 자주 확인해주고 그 외에도 자주 확인해주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넘어오셔서 배설돕기를 하던 중 대상자가 부끄러우니 밖에서 기다려줘요 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규칙상 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옆에 있어야 한다고 한다. 2번 잘 됐다며 미루어둔 다른 일을 한다. 3번 즉시 자리를 피해준다. 4번 대상자에게 호출기를 주며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도록 한다. 5번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밖에서 지켜본다. 자, 정답이 몇 번이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문제에서 대상자가 부끄러우니까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니까 규칙상 낙상 위험이 있어서 옆에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죠? 네. 앞에서 한번 강의에서 예를 들었었어요. 1번 틀렸고 2번 잘 됐다면 미루어둔 다른 일을 한다. 아니죠? 밖에 나가 있어 달라고 해서 우리가 나갔다고 해도 다른 업무나 개인 업무를 보지 않고 손 뻗으면 닿을 위치에 있어 주기로 했었어요. 3번 즉시 자리를 피해준다. 자, 피해주는 건 맞지만 우리 설명해야 되죠. 용병 끝나시면 저를 부르시거나 호출기 통해서 불러주세요 라고 말하기로 했었어요. 우리 5번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밖에서 지켜본다. 자, 불필요한 노출 생기고 프라이버시 보호 안 되는 상황이죠. 5번은 5번 오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호출기를 주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바로 나가지 않고 넘어가셔서 침상 배설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실수를 하면 민감하게 반응한다. 2번 변기를 차게 하여 준비한다. 3번 배설 시 소리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깐다. 4번 움직일 수 없는 대상자는 둔부를 들도록 하고 변기를 항문 중앙에 놓는다. 5번 침대 발치를 올려주어 변을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정답이 몇 번이죠? 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침상 배설하신다고 했고요. 옳은 것을 골라달래요. 자, 1번을 보니까 딱 봐도 틀렸죠? 실수했을 때 우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번 계속 나오죠? 변기를 차게 하여 준비한다. 아니고 따뜻하거나 미지근하거나 변이를 자극하기 위함이었어요. 4번으로 넘어와서 볼게요. 움직일 수 없는 대상자는 어떻게 해야 된댔죠? 우리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 옆으로 눕힌다고 했죠? 통나무 굴리기. 그래서 움직일 수 있어서 협조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엉덩이를 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5번
침대 발치를 올려주어 변을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침대 다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밑에 부분을. 그쵸? 그럼 하반신을 올리는 건데 어떻게 되겠어요? 대변 보기가 힘들겠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침대 발치가 아니라 침상 머리를 올려주는 거였어요. 상반신을 높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답인 3번을 한번 봐볼게요. 배설 시 소리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깐다. 이거 정답 맞죠? 화장지 깔아주는 거 외에 두 개 더 뭐 있었죠? TV 켜주거나 음악 틀어주거나. 넘어오셔서 자, 우측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식 변기 사용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우측 방향으로 변기를 30에서 45도 각도로 놓는다. 2번 변기에 화장지를 깔아주어 배설 시 소리 나는 것을 방지한다. 3번 배설 전부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 4번 하루 한 번 변기에 있는 배설물을 처리한다. 5번 변기의 높이는 앉아있을 때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야 한다. 자, 정답이 몇 번이죠? 네, 정답은 2번이고요. 문제를 보니까 우측 편마비 대상자래요. 이동식 변기 쓸 거고요.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우측 편마비면 아픈 쪽이 오른쪽, 건강한 쪽이 왼쪽인 거죠? 네, 그거 생각하고 갈게요. 자, 1번 보니까 대상자의 우측 방향으로 변기를 둔대요. 맞나요? 자, 우측 방향 뭐예요, 여기서? 환측이죠. 우리 환측으로 휠체어나 이동변기 두면 어떻게 된댔죠? 낙상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이 아니라 좌측이 맞는 답이겠죠? 네, 1번 틀렸고요. 3번 넘어오셔서 볼게요. 배설 전부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 맞나요? 아니죠? 네, 배설 후 배설물을 즉시 처리한 후 환기시킨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배설 전은 아니고 4번 하루 한 번 변기에 있는 배설물을 처리한다. 자, 그럼 하루에 여러 번 본 경우 모아둔다는 말이죠. 4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5번 변기의 높이는 앉았을 때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야 한다가 아니라 두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아야 된댔죠. 만약에 변기 높이를 조정했는데도 닿지 않는다. 그럼 발받침대라도 써야 됐어요. 그리고 틀렸고요. 2번 정답을 한번 봐볼게요. 변기에 화장지를 깔아주어 배설 시 나는 소리를 방지한다. 이거 앞에 문제에서도 나왔던 멘트죠. 네. 방법 다른 거 뭐 있었죠? 음악 틀어주기, TV 켜주기. 이어서 다음 문제고요.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변실금이 나타나면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 2번 기저귀는 하루에 3번만 교체한다. 3번 움직일 수 있더라도 기저귀를 계속 사용한다. 4번 허리를 들 수 없을 때는 옆으로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한다. 5번 기저귀의 배설물을 정리할 때는 기저귀의 안이 밖으로 나오도록 한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문제에서 기저귀를 사용한다 했고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변실금이 나타난대요. 그럼 즉시 기저귀 채우나요? 아니죠. 배변 배뇨 훈련을 먼저 하게 되고요.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아요. 왜? 의존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기저귀는 하루에 3번만 교체한다. 맞나요? 아니죠. 개수에 제한이 없었어요, 일단. 우리 수시로 기저귀를 확인하면서 갈아주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3번, 움직일 수 있더라도 기저귀를 사용한다. 아니죠. 자, 기저귀를 사용하던 사람이어도 어느 정도 이제 거동이 가능해지면 침상 배설이나 이동 변기, 뭐 휠체어 이렇게 이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번 넘어와서 볼게요. 기저귀의 배설물을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깥면이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되죠. 바깥면, 깨끗한 면이 밖으로 나오도록. 그래서 기저귀의 안이 밖으로 나오면 배설물이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5번은 오답이고요. 자, 정답인 한번 4번을 볼게요. 허리를 들 수 없을 때는, 그러니까 즉 등부를 들 수 없을 때, 협조가 불가능할 때는 옆으로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한다. 맞나요? 네, 맞죠? 협조할 수 없을 때는 옆으로 돌려눕혀서 통나무 굴리기 하기로 했고, 협조가 가능할 때는 둔부를 번쩍 들어 올려서 우리 기저귀를 빠르게 깔아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넘어오셔서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대상자를 돕는다. 2번 습도 유지를 위해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린다.
3번 절전을 위해 밤에는 표시등을 꺼둔다. 4번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벨을 설치한다. 5번 휠체어 발받침대는 항상 내려놓는다. 자, 정답이 몇 번이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화장실 이용 돕기고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처음부터 끝까지 대상자를 돕는다. 맞나요? 우리 앞에서도 이 보기를 본 것 같아요. 아니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게 두기로 했어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 분이죠. 2번. 습도 유지를 위해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린다. 아니죠. 네, 우리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화장실 바닥에 물기는 제거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3번 절전을 위해 밤에는 표시등을 꺼둔다. 아니죠. 안전한 환경 조성에서 표시등은 켜두어야 된다고 했고요. 5번 넘어오셔서 휠체어 발받침대는 항상 내려놓는다. 아니죠. 자, 휠체어에서 우리 내릴 때 발받침대가 없어야 내리기 편했어요. 아니면 걸려서 넘어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어요. 발받침대가. 그리고 4번이 정답인데요. 4번을 보니까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벨을 설치한다라고 돼 있었죠. 네, 넘어오셔서 장기적으로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정된 시간에만 기저귀를 교체한다. 2번 피부 발적, 상처, 통증을 호소하는지 살핀다. 3번 기저귀를 깨끗하게 갈기 위해 최대한 신체를 노출한다. 4번 기저귀의 배설물을 밖으로 나오도록 말아준다. 5번 회원부를 물티슈로 뒤에서 앞으로 닦는다. 네, 정답이 몇 번이죠? 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문제에서 기저귀를 사용한다고 했고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어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지정된 시간에만 기저귀를 교체한대요. 맞나요? 지정된 시간만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대상자가 이제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거나 아니면 물을 많이 마신 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더 자주 볼 수 있겠죠, 소변을. 그렇기 때문에 자주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3번 넘어오실게요. 기저귀를 깨끗하게 갈기 위해 최대한 신체를 노출한다. 아니죠. 우리 기저귀 갈 때도 무릎 덮개를 이용할 만큼 불필요한 노출을 방지했었습니다. 3번도 틀렸고요. 4번 기저귀의 배설물을 밖으로 나오도록 말아준다. 아니죠. 배설물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면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말아주는 것이었고 5번 회원부를 물티슈에서 뒤에서 앞으로 닦는다. 이거 계속 나오죠. 뒤에서 앞이 아니라 앞에서 뒤로 닦아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추가로 더 아실 거는 첫 번째 따뜻한 물티슈나 수건으로 닦아주고 두 번째 마른 수건으로 마무리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답인 2번을 다시 한번 볼게요. 피부 발적, 상처, 통증을 호소하는지 살핀다. 맞죠? 자, 이유가 뭐였죠? 기저귀 사용하는 대상자는 어떤 위험성이 높았어요? 욕창 발생 위험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피부 발적, 상처, 통증 등은 욕창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오셔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 돕기로 옳은 것은 1번 이동변기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2번 주변 환경을 조용히 한다. 3번 이동변기는 침대와 높이가 같도록 한다. 4번 항문에 수시로 찬물을 끼얹어 자극한다. 5번 배설 중 창문을 열어 실내 환기를 한다. 자, 몇 번이죠? 정답이 옳은 것입니다. 3번이죠. 네. 이동변기를 쓴다고 했고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너무 자주 봐서 외워버리셨을 것 같아요. 1번 틀렸죠? 높게 하지 않고 같도록 했어요, 우리. 2번 조용하게 유지하면 대상자가 불편하다 했어요. 방법 3가지 뭐 있었어요? 화장지 깔아주기, 음악 틀어주기, TV 켜주기 있었어요. 3번 자, 찬물 끼얹으면 어떻게 돼요? 관략근이 수축해서 변이가 사라지므로 따뜻한 물 혹은 미지근한 물이라고 했습니다. 5번 배설 중 창문을 열어 실내 환기를 하지 않죠? 네, 배설 중에 안 했어요. 배설이 다 끝나고 난 뒤 배설물을 치울 때 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넘어오셔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배설 상태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옳은 것은 1번 탁하거나 뿌연 소변, 2번 거품이 많이 나는 소변, 3번 연노랑 색깔의 소변, 4번 푸른빛의 소변, 5번 점액과 피가 섞인 대변.
자, 이 부분은 제가 강의에서 말씀을 좀 안 드렸던 부분이라서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배설 상태를 보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배설물을 봤을 때 이상이 있는 경우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 정상인 경우를 골라내면 되는 문제인데, 자, 1번 볼게요. 탁하거나 뿌연 소변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요록의 감염을 의미합니다. 방광염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겠죠. 2번 거품이 많이 나는 소변. 네.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이제 아침 첫 소변이 거품이 유난히 많을 수도 있긴 한데요. 거품이 많은 소변도 정상요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4번 넘어오셔서 푸른빛의 소변. 자, 푸른 빛깔에 띄는 균이 있어요. 녹농균 등과 같은 균에 감염이 됐을 때 푸른 빛의 소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4번도 이상이 있는 경우고, 5번 점액과 피가 섞인 대변. 일단 피가 섞였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5번도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고, 3번 연노랑 색깔의 소변. 자, 우리 소변 색깔은 보통 다 노랗죠. 네, 그래서 3번은 정답이고요. 근데 너무 짙은 노랑이다. 그건 오답이에요. 왜냐면 탈수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노랑 색깔의 소변이 정답이고요. 사실 이게 문제가 나와도 정상으로 연노랑 색깔 소변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실무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정답은 3번이고요. 교재에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문제를 푸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보기들이 계속 중복되는 게 보이시죠? 사실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문제에서 이제 답이 아닌 보기들이 왜 오답인지 이유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위주로 조금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와 별개로 이론을 계속 회독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문제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사실 우리가 60점이란 점수를 좀 따내기가 힘들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풀이와 이론 공부는 항상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